네, 공시를 통해서 주가의 힌트를 찾는 코너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월요일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공시에는 진실이 있던가요? 뭐 때로는 있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똑같죠 뭐. 그렇죠.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정보는 전자공시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이 먼저 공시가 포착이 됐을까요? 오늘은 자사주 매입 공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사주 매입. 네, 시장이 조정이 있으면 자사주 매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주가 방어 측면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도 이제 업틱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가를 네네. 올릴 수는 없는 거. 그렇죠. 내를 받쳐만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싶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와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PHA예요. PHA? 네, PHA. 사명 어디 바꾼 거? 예전에 이제 평화전공이 평화전공. 네, 사명을 바꾼 회사고 평화전공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부품사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 자동차 도어 모듈을 만든 회사거든요. 도어. 네, 도어의 무빙 모듈이 정확하게 따지면 도어 무빙. 네, 도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뭐 힌지, 도어가 락되는 데 필요한 제품들 뭐 이런 네.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그 자동차들이 소프트 도어락인가요? 네, 그러니까 살짝만 붙여놓으면은 쓱 당겨가지고. 뭐 그렇죠. 네, 그런 모듈도 아마 이쪽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네. 네, 어쨌든 이런 모듈을 전반적으로 이제 납품한 회사고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GM이나 포드나 테슬라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부품 모듈 회사들이 다 좋았잖아요, 실적이. 코로나 때 부진했다가 현대기아차들이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22년과 23년 올해 이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보면은 올해 3월에 조지아주의 채턴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87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HMGMA라고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관련된 공장,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PHA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설비를 늘린다. 관련해서 보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번 미국 투자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아까 테슬라나 포드나 GM 같은 곳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납품 대응 물량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장이 증설되는 게 25년 정도로 24년 말이나 2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도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일단 올해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현대기아차가 판매가 일단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 올해 이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효과 여기 이제 환율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이 올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 상반기를 보면 28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연간으로 220억 원 뛰었기 때문에 작년 연간보다도 지금 많은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500억을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좋고 내후년 이제 25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게 보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저평가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현대기아차 따라서 외국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뭐 150%, 200%까지도 가는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43%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년금이 살펴보니까 한 200억, 2천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이 안 되는데 수년금만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뭐 회사 그 PHA라는 회사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 공시를 냈다. 그렇죠. 주주 재고 차원, 뭐 주가 방어 차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뭘 물어볼까 하다가 두 번째 기업 갑시다. 두 번째 비어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네. 아가방 컴퍼니는 좀 조용한데. 네, 유아봉, 아동복 같은 저출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문제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저출산 때문에 이런 유아복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예요. 실적이 뭐 올해 작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섰고 작년 기준 10년 내에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섰고 타이트하게. 네. 꼭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게 그 아동복 유아동품 시장이 최근에 2배가 성장했어요.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약간 프리미엄 제품?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들을 적게 낳지만 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뭐든 다 해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하고. 네, 중국에도 유아용품 한때 뭐 소황제족처럼. 그렇죠. 중국에서 나왔던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유아용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수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의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가방과 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인 에뚜아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 이제 에뚜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용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로투 세븐을 비롯해서 경쟁사들이 많이 도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사들이 도태되다 보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실적이 좀 안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매출 채널을 대리점 중심에서 백화점과 마트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이 뭐 3,00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매출 채널이 바뀌면 또 매출이 또 증가한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디즈니 베이비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원래 디즈니 베이비. 네, 디즈니 베이비. 원래도 이제 디즈니와 협업해서 아가방 컴퍼니 어떤 뭐 디즈니 라인 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걸 아예 디즈니 베이비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을 했고 디즈니 베이비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뭐 대리점에 별도의 브랜드로 막 나갔다기보다는 아가방 컴퍼니의 쇼핑숍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올해 5월에 이 광교의 갤러리아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여름에 한번 한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또 신세계 대구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들어갔어요. 이게 팝업 스토어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힙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팝업 스토어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방 컴퍼니의 디즈니 베이비의 라인이 앞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보면 올해 1, 2분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0년 내 차상 최대였다. 자, 10년 내 최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 2분기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디즈니 베이비의 런칭의 효과가 또 뭐 2분기, 3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실적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실적 대비해서는 회사가 엄청 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PR이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1,000억. 네, 시가총액 1,000억이고 그래서 엄청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회사에 지나치게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평가돼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사주 100억 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한 8.7% 정도를 매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도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자사주 매입이라 공격적으로 매입 자체가 회사가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회사와 좀 컨택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잉여한금 흐름이 좋다면은 매입 후 소각 이래 버리면 뭐 베스트죠. 와, 네. 뜰 텐데 그렇게는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아복이 아직은 뭐 그 산업 자체는 뭐 정체나 조금 내려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펫 산업, 펫복 이게 의류. 네네. 아, 이게 대박이네. 왜 안 하지? 우리 집 많이 사는데 그죠? 아니,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네. 자, 하여튼 아가방 컴퍼니의 공시. 네. DL로 갈까요? 그렇죠. DL로 가시죠. 이제. 네. DL은 다음은 대림? 네, 대림. 그러니까 DL은 이제 대림이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최대주주 다들 대림이. 네. 네, 이제 DL 자체가 이제 대림의 약자인데. 네, 대림 요즘 좋지 않나요? 그렇죠. 대림 주가 최근에 반등했죠. 나쁘지 않죠. 네. 근데 대림이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매수한 금액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계속 이제 몇십억 대 단위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예전에 그 얼마 전에 한솔케미칼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네. 네, 반도체 소재주였고. 그렇죠. IT 케미칼. 네,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재주나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고 사람이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주가도 안 좋을 때 사두면 뭐 기다리면 먹는 주식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초반에 그 용어를 모르게 정확히 뭐 이렇게 공정이 들어갈 때부터 케미칼은 같이 붙어가지고 막 쭉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번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장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좋을 때 보통은 이게 이제 막 좋아지 이렇게 초기에 막 들어가요. 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말이 지금 어려워졌네 갑자기. 네.
그래서 DL은 뭐 시클리컬이 바닥일 때 결국 들어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보는데 그 경기가 바닥일 때 이 D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클리컬 정확하게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림이라는 최대 주주가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결국은 반등할 거다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DL 자체는 이제 지주사예요. 네. 네,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 건데 DL 케미칼이라든가 크레이튼, 그다음에 칼리플렉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대부분 화학 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분법 회사로 DL ENC 상장사죠. 네. 건설 회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여천 NCC를 또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과 이제 5대5로 합작해서 만든 이제 여천 NCC 이 회사가 있는데 실적도 중요하고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결국 화학 쪽이에요. 건설 쪽은 뭐 크게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 크레이튼이나 여천 NCC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여천 NCC와 비교되는 회사가 이제 롯데케미칼이잖아요. 롯데케미칼 이게 기초화학 업체인데 이 NCC라고 하는 게 납사를 분해해서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필요한 뭐 에틸렌이나 부타디엔, 프로필렌 이런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런 이제 라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NCC 업체들이 경기를 굉장히 세게 타니까 네. 이 업체들이 주가 바닥에서 이제 반등할 때 굉장히 세게 턴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롯데케미칼이 지금 실적이 적자를 갔다가 반등하면서 이제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천 NCC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반기만 해도 영업 적자가 1,5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제 50%니까 이 관련된 지분법 적자면도 700억이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8천억대인데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여천 NCC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DL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크레이튼이거든요. 근데 이 크레이튼 사업 같은 경우에도 BD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 BD도 이제 BD가 아니고 SBC가 이제 그 주력 매출인데 이 SBC의 주요 원료가 이제 BD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BD가 원료가 계속 하향했었어요. 근데 화학 그 특징을 보면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을 하면 제품 가격도 하향을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먼저 내려가고 높아지는 원료가 들어가면서 역레깅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지금 BD 가격이 반등했어요. 일단 유가가 반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 반등을 하면 전반적인 케미칼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케미칼들도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레이튼이라든가 뭐 DL 케미칼이라든가 이 회사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들이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L에서도 지금 사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였는데 뒤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광고를 밀어버리고. 다음에 얘기 드리죠. 뭐.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장우진 팀장이 또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새롭게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